행복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살아가려면 인생에서 버려도 되는 것과 버리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것을 지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좀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이것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이번에 20만 부 기념 리커버로 새로 출간되었는데요. 오랫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독자들이 이 책에 그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자의 논어는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다잡는 데 꼭 필요합니다. 삶의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미움받는 태도입니다. 누구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어 하지만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간관계는 어렵게만 느껴지곤 하는데요.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미움을 주지도 않고 미움을 사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손절해야 할 사람이나 손절해야 할 친구 1순위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미움받을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아셔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40의 미움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42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40이 되도록 타인에게 미움받을 짓만 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면 그의 인생은 별 가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 논어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40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곳이나 헤집어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들을 비방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입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2500년 전 아주 아득히 먼 옛사람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저 7가지 중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40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자주 헐뜯는다면, 누군가를 반복해 욕한다면,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릴 줄 모른다면,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면, 자기의 편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겸손하지 못함을 용기로 생각한다면, 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밝히는 걸 정직함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이것을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마흔이 다 지나기 전에 수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50이 되고 60이 되었을 때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조직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두 번째.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지키며 살고 계신가요? 조선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는 율곡 이이 선생은 9번의 과거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젊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경몽요결에서 그는 학문을 시작하는 초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유구사를 들었습니다. 9가지 생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기본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50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지침이 아닌가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한 번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봐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그가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검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더 신뢰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본 걸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것에 대한 기억을 씻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보는 기술이 바로 시사명입니다.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라.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말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말한다 해도 그들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가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명하게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네 마디 한마디 정도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준다면 관계는 놀랄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사, 부하, 고객, 부모, 자식, 선생, 학생.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통은 잘 듣지 않고 잘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얼굴색은 온화함을 생각하라.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 무거운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30, 40대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리더라면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삽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겉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의 행동 거지와 모습에는 공손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기도 쉽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발하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자랑만 하는 지천명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꼿꼿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볼품없지만 못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난 사람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못난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 보기 흉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자기관리 기술이 바로 모사공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라. 50이라는 나이가 완장이 되어선 곤란합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대안도 없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답하기 곤란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훈계조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50살의 조언은 지루한 훈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오늘은 A라 하고 내일은 B라고 한다면 언사충이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책임이 더 큰 자리일수록 말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부모를 모시는 일에는 공경의 마음이 제일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 부모 봉양은 반려견을 키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를 모시는 일은 흉이 아니나 공경하는 마음 없이 처신하는 일은 잘못이나 못못이나 불효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과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스스로는 하찮은 일이라 여기는 그 일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회사에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영자가 가치도 없는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겠습니까? 단지 그 일을 맡은 나 스스로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업무와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도 무엇인가 물어야 답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물어야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질문이 멈추면 창의력도 성장도 멈추고 맙니다.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자는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묻지도 않는 것에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천명의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화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라. 화날 땐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났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기분에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화났을 때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임계점에서 발생합니다.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리 한 번 지르고 지옥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한 번 참고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얻는 게 있을 때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당당해집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일지라도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니
대가 없이 얻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끼는 아닌지, 함정으로 이끄는 먹이는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세 번째, 팔로워의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없다,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서 못한다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늙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아플수록, 힘이 없을수록, 나이 들수록 우리는 리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리더는 남을 이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끌려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으신가요? 내 삶의 리더가 되는 세 가지 방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하니 군자가 아니겠는가. 가끔 리더라는 틀에 넣어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타인을 이끌지는 못했어도 나 하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원했던 목표를 이루길 반복했는가. 목표를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질문에 거리낌 없는 사람이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자문해 보는 시간이 가끔 필요합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학습은 즐거운 일이든 즐겁지 않은 일이든 리더가 되는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해서라도 학습의 과정은 필수입니다. 배우지 않고 군자가 된 경우가 없고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라야 타인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약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역시 학습입니다. 성장의 기쁨을 주는 학습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튼튼한 뿌리와도 같습니다. 친구가 먼 곳에서 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리더의 두 번째 조건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리더는 누군가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뜻을 모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해결이 리더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진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행복한 일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늘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늘 즐거운 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가정이나 조직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아니한다. 보통 사람은 상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좀처럼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으로부터는 별것 아닌 걸 가지고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팔뚝에 작은 완장이라도 하나 차게 되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우쭐해지는 마음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 리더로 남들 앞에 섰음에도 무시한다거나 혹여 비난까지 한다면 서운한 마음과 괘씸한 마음이 들지 않을 리더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공자께서 말하는 리더다운 리더의 주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알아주든 말든 자신과 조직의 목표를 위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네 번째. 목적 없는 삶, 바르지 못한 삶, 함께하지 않는 삶입니다. 공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세 가지 기준을 알면 목적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삼부지 명과 예와 말.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천명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다운 리더로 서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거나 가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리더는커녕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하지 않으면 나의 천명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지래.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태어나 최소 3년 동안은 부모의 지극 정성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직장이야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며 사회생활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공동생활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충돌과 갈등은 막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오른쪽으로 통행하는데 누군가는 굳이 왼쪽 통행을 고집한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동차 운전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은 약속으로, 중한 것은 법조문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예를 지킨다는 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를 인정하면 그도 나를 인정합니다. 그에게 예의를 보이면 그도 나에게 예의를 보입니다. 가는 행동이 바르면 오는 행동도 바릅니다. 그를 세우면 그가 나를 세웁니다.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고 싶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대해야 합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도 나에게 예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행동이 악하면 오는 행동도 악합니다. 그를 비난하면 그도 나를 비난합니다.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고 싶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대해야 합니다. 부지연. 그를 알고자 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알면 세상을 얻은 것과 같고 한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오랫동안 한다 해도 뜻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상대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듯 상대 또한 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놓치면 말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잃는 건 그와 관련된 모두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얻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얻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말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듣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달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습니다.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과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디쯤에 와 계신가요?
모든 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생을 후반을 살아가는 것은 비워야 하는 것과 채워야 하는 것을 구별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50에 읽는 논어의 저자는 말합니다. 나에게 짐이 된다면 줄여야 한다고 말이죠. 한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 99가지를 없애는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굽이치는 인생 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데 필요한 공자의 말 속에서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55세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을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가족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싫어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재밌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돈만 되는 일을 하며 궁색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25년은 사람을 찾아 함께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을 삶의 목표로 두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담아내느냐에 따라 행복한 노년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생 멋지게 살기 위해서는 덕과 지혜를 잘 쌓아야 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